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를 완벽하게 정리한 노트입니다. 이게 PDF본으로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 배포 중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림도 많고 표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책처럼 보실 수 있게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쭉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따가 큰 화면으로 확대해서 자세히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부정형용사, 부정대명사 다 정리되어 있고 관련 이지선다 문제 혹은 파트 5 문제들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다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적어놨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그림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파트 5 문제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제일 뒤편에는 토익 노베이스 분들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인칭대명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 넣어놨고 제기대명사에 대한 설명까지 적어놨습니다. 물론 토익에서 나오는 제기대명사 관용 표현 정리까지 해놔서 노베이스부터 800 이상 목표자분들 꼭 이제 다운받아 보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해석으로 해결되지가 않고 단수냐 복수냐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로 취급되는데, 특히나 800 이상 고득점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면은 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그죠?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고급 문법 중에 하나긴 한데요. 외우기만 하면 아주 쉬운 문법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한 완벽한 노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짐없이 모두 다 적어놨고요. 제 노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표지에 제가 직접 그린 캐릭터들이 다 들어가 있고 색깔별로 가독성 있게 만들어놔서 다른 교재보다는 손이 자주 가는 교재라고 할까요? 그래서 토익 공부 교재들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같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이 잘 안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해서 제가 무료 자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꼭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자료들도 편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어서 한 번만 가입하시고 혜택을 좀 누려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일단 큰 화면으로 표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 완벽정리 노트라고 했고, 인칭대명사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보너스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는요, 부정대명사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아니다, 틀리다의 그 부정이 아니라 한자로 안일부, 정할정을 쓰기 때문에 부정대명사의 뜻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명사를 말하고요. 얘네들은 보통 명사 역할도 있지만 형용사 역할도 가능한 그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도 되는지 형용사도 되는지 혹은 둘 다 되는지까지 잘 기억하셔서 표를 외워주시면 좋고요. 시험에서 최근에 등장한 것들은 또 따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토익 노베이스 분들 혹은 조금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대부분이 several plus 복수명사 이렇게만 많이들 알고 계셔서 명사 자리에 빈칸이 나왔을 때 못 찾았던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틀리신 분들도 꽤나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25년 3월에 대명사로 출제됐고 얘는 꼭 복수 취급을 해야 되는 명사로 체크 표시를 해놨습니다. 최신 기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약간 만화식으로 재밌게 만들어 놨고요. 부정대명사를 외웠으면 과연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충분히 독학으로 하실 수 있게 여러 문장들을 실어놨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바로 뒷페이지에 넣어놔서 프린트해서 독학하실 때 충분히 혼자서 해석까지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설명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nyone에 대한 해석이 좀 헷갈린다는 현장 수강생의 질문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추가로 넣어놨고요. any라는 거 자체가 부정문이나 의문문, 조건문에서 잘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긍정문에서도 쓰일 수 있죠. 못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예문을 다 넣어놨고 everyone과 anyone도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것도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충분히 혼자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부정 형용사도 부정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한자로 안일부 정할 정을 쓰기 때문에 얘 또한 특정하지 않은 수량이나 사람, 사물을 막연하게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산이 오는지 불가산이 오는지 알아야 풀리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다양한의 뜻을 가진 애는 외우지 않으면 직역했을 때 뭐뭐의 선택, 뭐뭐의 다양성, 뭐뭐의 범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 자체가 풀리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불가산 명사 수식이고 얘네들은 복수가산 명사 수식이다. 이런 것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다양한의 뜻을 가진 부정 형용사들 사이에 large, wide, broad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요 말 그대로 큰, 넓은의 뜻이 아니라 훨씬이란 뜻으로 바꿔서 해석하셔야 해석하실 때도 좀 수월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서 보너스로 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파트 5 문제를 같이 안 실어놓은 이유가요. 제가 지금 문법 시리즈를 1편부터 10편까지 계속 찍고 있는 중인데 거기 보시면 관련 문제들 제가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게 실어놓을 예정입니다. 문법 시리즈와 함께 병행하셔서 이 자료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 시리즈 책 또한 캐릭터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해설 자체가요. 가외하듯이 제가 말하듯이 적어놔서 독학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사실 인강 없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독학 자료로 손색이 없는 그런 자료거든요. 혹시 문법 시리즈 안 보신 분들은 좀 다운받아서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는요. a few와 a little인데요. 이런 것들도 다른 교재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보너스 설명으로 또 적어놨고 지금까지 배운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를 혹시 외우고 이거를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혹시 안 외우시고 지금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먼저 PDF 다운 받으시고 이걸 풀고 설명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some 같은 경우에는 지금 some people을 의미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people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헬스장에 등록하는 걸 선호하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라 복수 동사로 간다. 그리고 여기도 others, s가 붙으면 복수라서 뜻을 몰라도 r로 가실 수 있고요. everybody, every는요 해석으로 했을 때 모든 사람들 혹은 모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해석하면 보통 복수로 가시죠. 그건 이제 토익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인데요. 얘는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s가 정답이고요. 자, 여러분 3번 같은 경우에는요. few는 가산이고 little은 불가산이다라고 그 표를 외우셨다면 뭐가 가산인지를 알려면 생략된 명사가 뭔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앞에 지금 이렇게 수식이 될 텐데요. 해외 지점에 배치된 그 신입 직원들 중에서 5분은 중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문제에 왔을 때 중에서 일부 그 신입 직원들을 말하겠죠? 그 직원들은 전에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이 지금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 해외 지점에 배치된 신입 직원들 중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가야 되고 지금 생략된 명사가 신입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가산이라서 few로 가는 겁니다. little은 아니겠죠? 그리고 have를 봐도 힌트예요. 그죠? 불가산 명사는 어차피 복수 동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푸셔도 1초 만에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힌트가 또 have입니다. each of the 복수 명사는 맞는데요. 이때 each of the 복수 명사면 이 동사는 단수여야 되는데 지금 복수라는 건 most가 정답이라는 거죠. 5번 같은 경우에는요.
another가 이치가 안 되는 이유는 employee s가 있어서입니다. 둘 다 단수를 받아야 돼서 남는 거 both로 가시면 되고요.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라서 many가 아니라 other로 가시면 되고요. many는 가산 복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단수 명사로 끝나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every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복수로 끝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불가산 명사를 수식해야 돼서 few가 정답이고요. none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되죠. 근데 none이 둘 다 된다는 말은 어떤 걸 지금 지칭하느냐를 봐야 돼요.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그 비상회의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칭할 때는 복수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ime이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가산을 받는 few와 many는 없어지고 little로 가시면 됩니다. 다 한번 외우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정답도 뒤에 제가 실어놨고요. 원과 원스에 대한 혹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이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대명사 오브더 명사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렇게 빨간색 표시된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1, 2, 3, 5번 같은 경우는 복수 가사니까 동사도 바로 복수가고 불가사니까 단수, 즉 뒤에 있는 거에 맞추면 다 풀렸어요. 하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되기 때문에 단수 동사로 가야 된다는 거 4번만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예문이랑 함께 익혀보시면 되고요. 저는 또 밑에 문제를 좀 풀어드릴 건데 부정대명사 오브더 명사의 구조로 쓰일 수 없는 부정대명사를 외워두면 1번과 2번 같은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by, body, thing, 원으로 끝나는 것들은 오브더 명사를 받지 못한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걸 외우면 B와 D를 아주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랑 C가 오브더 명사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단수 명사가 왔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렇죠? some이 안 됩니다. 얘는 were을 동사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thing으로 끝나는 거, body로 끝나는 거 안 되고요. no one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이렇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뒤에 정답까지 다시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그림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은 제가 요거를 수정을 해놨는데 다운 받아보시면 제대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이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색깔이 다른 5개의 구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영어로 한 개를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 pick one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one 그대로 첫 번째로 쓸 수 있고요. 하나의 구슬이 날아갔어요. 네, 4개가 남았는데 두 번째로 4개 중에 3개를 다 뽑아볼 거예요. 근데 4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어떤 색이 3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더를 쓰지 못합니다. 더는 정해진 게 있어야 쓸 수 있어요. 그라는 말이죠. 정해진 걸 뽑을 때는 더를 쓰지만 이렇게 어떤 색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를 쓸 수 없어요. 하지만 구슬이 3개죠. 3개는 복수란 뜻입니다. 여러 개이기 때문에 s를 붙였고 더는 못 쓰니까 더를 빼고 others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뽑혔으니까 이제 남은 한 개 하나 뽑으면 되죠? 그러면 색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남은 게.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를 쓸 수 있고 그 나머지 하나를 뜻할 때 others입니다. 그래서 the other 하면 나머지 하나, 그 하나가 돼서 세 번째로 제가 넣어놨고요. 옆에는 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 그림에서는 하나를 먼저 뽑았지만 여러 개를 먼저 뽑을 수 있겠죠? 그때는 pick some 해서 some이라는 영어를 쓸 수 있고요. 왜냐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some을 쓴 겁니다. 두 번째는요, 3개가 남았을 거잖아요. 2개가 없어지고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또 3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사실 이 색이 나올지 이 색이 나올지 이 색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 더를 못 써요. 근데 하나기 때문에 on을 쓸 수 있죠.
그래서 on과 other이 합쳐진 another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얘가 없어지면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다 뽑을 거면 색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더를 쓸 수 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s가 붙은 others를 쓰게 되면 the others로 영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한 거를 그대로 설명을 한 번 더 적어놨으니까 혹시 강의를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다 하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를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의 차이가 이해되길 바라며 제가 요 6가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구슬을 생각하시고 어떤 색깔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면 더를 못 쓰고 정해져 있는 색깔이면 더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 개면 s를 무조건 붙일 수 있어요. 그거까지 이해하시면 아주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법 문제를 풀다 보면요. 품사를 되게 제가 중요시해요. 이게 무슨 품사냐에 따라서 품사 자리로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요. one, some, another 이런 것들은 다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근데 other만 형용사 하나만 되거든요. the other도 형용사 대명사 다 되죠. 그러니까 더가 있으면요. 붙으면 other과 다르게 품사가 2가지인데 더가 없이 그냥 other 혼자 있으면 형용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얘만 좀 특이해서 제가 별표를 쳐놨고요. 이렇게 색깔을 다른 걸로 해놨고요. 그리고 암기하기 쉽게 좀 팁을 드리자면 s가 붙은 것들 있죠? s가 붙은 것들은 일단 무조건 대명사예요. s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대명사고 each other과 one another은 뜻은 서로서로라서 한국말로 하면 마치 부사 같지만 하지만 얘네들은 명사란 걸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 추가로 여기 팁을 제가 또 적어 놓을게요. PDF에 수정해서 좀 적어 놓을 건데 얘네들은 주어 자리에는 쓰지 못합니다. 명사지만 목적어 자리만 가능해요. 요것도 수정해서 추가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같은 문제들이 토익에서 나오는데요. 이 개념만 좀 잡혀 있으시면 쉽게 푸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out of로 시작하는 거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5명의 인턴 중에서요. 아까 전에 색깔이 다른 그 구슬처럼 이제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비즈니스 영어니까. 5명의 인턴이 있는데요. 1명이 지금 hired 뽑혔어요. 정규직으로 뽑혔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요. 나머지 4명이니까 일단 s를 붙일 수 있겠죠. 나머지 사람들을 할 때 other를 씁니다. 그러니까 others까진 맞아요. 근데 어차피 4명이 남았는데 4명을 다 뜻하는 게 빈칸에 와야 되니까 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B가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1명이 지금 will attend, 참가를 할 거래요. 없어졌죠. 그러면 나머지 1명이 남았는데 빈칸이 이래요.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 1명이니까 나머지 하나를 뜻하죠. 이 사람 1명밖에 없으니까 정해져 있어서 더를 쓰고요. 그 다음에 other 쓰면 나머지 1명 혹은 나머지 하나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s가 안 붙은 여러 명이 아니니까 D가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토익은 문제를 만들 거예요. 물론 700점대까지는 괜찮지만 800점 이상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것들도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까지 다 해놨고요. 인칭대명사 모르시는 분들 외우셔야겠죠. 특히나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같이 되는 2가지의 격이 되는 것들은 좀 제대로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히즈도 소유격, 소유대명사 다 되죠. 이런 것들 I, my, me, mine 이런 식으로 뭐 중고등학교 때 다 외우잖아요. 그런 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나오면 1초 만에 그냥 찍고 넘어가는 문제가 나올 거라서 한번 외워주시고 예문과 뉘앙스 차이 설명까지 읽어봐 주시면 독학용 자료로 손색이 없는 그런 토익 독학 자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쭉 예쁜 자료 네이버 카페에서 받아보시고요. 다음 또 퀄리티 높은 무료 자료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